네, 안녕하십니까. 제67회 전국 역사학대 대학원생 포스터 발표회에서 흉노 고고 자료의 특수성, 고분과 동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경희대학교 사학과 고고학 전공의 석사과정생 이진형, 신준보입니다. 이번 전국 역사학대회의 대주제인 전쟁과 평화에 연관될 수 있는 흉노의 고고 자료와 그를 통해 볼 수 있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표 1 내용에서 살펴보실 수 있듯이 역사학과 고고학, 미술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방과 유라시아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위 유목제국의 전통을 수립한 세력이 흉노라는 점,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선비나 돌궐, 위구르 등에서도 이들의 문화가 이어진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고, 한반도와의 관계 역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한반도 지역과의 관계보다는 이들 유목문화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주제에 좀 더 집중을 해보기 위해서 수량과 독특한 특성을 보유한 고분과 그리고 동복이라고 하는 유물을 통해서 유목문화의 연속성을 확인을 하고 이 주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여 국내 흉노사 및 고고학적 연구 확장을 도모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분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흉노의 고분은 15,000여 기가 분포를 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분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현재 몽골국 내에서 대략 13,000여 기 이상이 분포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흉노의 고분은 크게 그림 2에서 보실 수 있는 기종묘와 그리고 그림 3과 같은 평민묘로 구분이 되고 있고 이는 이제 무덤의 형태나 규모 그리고 구장품의 수량의 차이에 관한 그런 까닭으로 이런 분류 방식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림 2번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형식의 고분은 몽골과 그리고 자바이칼 지역에 한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전 청동기 시대의 다른 묘제와는 좀 더 구조적인 면에서의 차이라든가 그리고 중국계 유물이 좀 더 많이 부장이 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과 같은 평민묘로 분류가 됐었던 원형 무덤의 경우 특히 다양한 매장 주체부의 구조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제 소개가 될 표 2번 등과 같이 이제 다양한 유라시아 지역의 선사시대 편년표와 함께 유목문화의 형성에 다원성을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4와 같이 몽골과 러시아의 자바이칼, 알타이 등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흉노 이전 시기의 여러 지역의 무덤 자료를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기왕의 논의에서는 이제 중국 내몽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흉노 문화가 기원을 했다는 선흉노 문화론이라든가 그리고 몽골 고유의 청동기 문화를 중심으로 했었던 문화에서 흉노 문화가 파생이 됐었다는 한성묘 문화론 등과 같이 이제 특정 기원론에 국한이 됐었던 흉노 기원 문제가 이제 이 흉노 시기 이전의 무덤과 관련한 주로 연구가 된 대상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이제 보다 더 본질적인 유목 문화를 파악을 하고 현대적인 그런 관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서 진행이 됐었던 국내 연구자 선생님들의 논의라든가 그리고 본 발표의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다원적인 유목 문화가 집적된 결과로서 유라시아의 유목 문화 연속성으로 이들 묘제를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는 신준보 학형에 이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다음 부분인 동북과 맺은말 부분 발표를 맡은 경희대학교 사학과 심준보입니다. 우선 동북을 이제 유목문화의 연속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물로서 판단한 이유는 일단 유목 지역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된 청동 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시베리아 지역의 암각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들이 낙노용기 또는 추사용기처럼 실용적인 의미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외에도 지금까지 동북들이 대부분 이제 구분해서 일정한 출토 맥락을 가지고 출토가 되고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의를 위한 제기로서 활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목문화 내에서 이제 실용적인 의미와 제의적인 의미로 모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주요한 청동 기물로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동복의 영구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흉노라는 기점은 굉장히 주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흉노를 기점으로 시베리아 초원지대를 포함해서 유라시아 전역에 위치한 동복 문화가 어느 정도 통합이 되고 그 이후에 그들의 특성이 연속적으로 계승이 되면서 전파되기 때문에 흉노라는 기점을 저희는 주요한 시간적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흉노 이전의 동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2, 3번에서 보이시는 것이 중원 지역에서 관찰되는 흉노 이전 시기 동북입니다.
또한 4번 같은 경우는 흉노 이전 시기 몽골 경내, 특히 이제 차간 털거리에서 관찰된 두 가지 기형의 동복입니다. 이외에도 5번, 6번처럼 이제 시베리아 지역에서 또 이제 동복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동복의 기형들이 있지만 이제 표면제 이 공간상의 이유로 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형을 지닌 동복들이 다음 장에 있는 흉노 시기에 되면은 모두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계승이 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3번과 6, 7번을 주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산자형 파수의 이제 이중 호선문 그리고 투창을 지닌 대각형 동복인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렇게 요소를 지닌 동복들이 이제 이후 흉노 이후에 선비를 거쳐서 계속해서 계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외 6, 7번처럼 무대각형 동복 같은 경우에는 흉노 시기를 기점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변화 양상도 주요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흉노 이후에 어떻게 변화를 했나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대각형 동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발전을 하고 있지만 무대각 항동복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견두가 조금 더 강조되는 모습을 지니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흉노 시기부터 길림 노아심처럼 중국 동북지방의 동복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참하고가 함께 전파가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선비 시기를 보시게 되면은 좀 확실하게 아실 수 있다시피 견부가 확실하게 강조된 이러한 동복들이 무대각형 동복이 관찰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3번과 4번, 6번, 7번처럼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 또 일본까지 이어서 견두가 강조된 무대각형 동복이라는 것이 전파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흉노 때 출현한 무대각형 동복이 선비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견부가 강조가 되고 이것들도 전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유목문화의 연속성과 이들이 전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흉노의 고분과 동북대로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역사상에 등장함에 있어서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연속성을 지니고 계승적으로 그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조금 더 견지를 하였을 때 이제 문헌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나 또는 획재관으로 이제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던 흉노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시각을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